예,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개강에 앞서서 간단한 OT 수업을 진행하고자 해요. 이름하여 7080 행정사 행정학 공부법입니다. 행정사 시험에서 70점에서 80점을 받게 되면 굉장히 고득점이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좋은 점수입니다. 이렇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간단한 공부법이라든가 아니면 커리큘럼 소개, 나아가서 이번 시험의 간단한 통계치 같은 것들을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행정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든가 군무원 등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어느새 우리 방문각에서 행정사 수업을 진행한 지 4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통계치예요.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이런 결과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시고 나서 시험지를 받고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통계치를 한번 보시면 큰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응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증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합격률이 10%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민법과 행정학 개론의 평균 점수가 10점 정도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친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었던 민법에서 혹은 뭐 믿었던 행정학이 어려웠다, 그런 평들도 있었거든요. 보시면 민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작년과 대비해서 61점에서 49점으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58점에서 51점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과락자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과락자 같은 경우에도 민법은 대략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응시 인원의 3분의 1 정도가 민법에 있어서 과락을 했던 거죠. 행정학도 812명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과락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 강사니까 그러면 행정학 평균 점수가 왜 떨어졌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70점에서 80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기출 경향에서 벗어난 문제가 다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정사 행정학 시험이 이제 총 9회차를 치렀잖아요. 9회차를 치르는 동안에 기출 데이터가 8년간 쌓였었단 말이죠. 그 기출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제의 문제가 예를 들면 정책학의 경우에 있었죠. 정책 유형론은 항상 시험에서 나오는 주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낯선 주제의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 근데 이 4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공무원 쪽에서도 수업을 하니까 알 수가 있는데 공무원 수험생한테 갖다 줘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4문제를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설령 이 4문제를 몰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떨어졌다면 떨어진 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출 경향에서 좀 벗어난 문제가 있었고 낯선 주제의 문제가 4문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7080 행정사 행정학 공부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1년의 수험 과정에서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일단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시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원을 그려두었죠. 이게 시험 범위가 넓은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행정의 정의 자체가 국가 관리잖아요. 사실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한 거죠. 이 시험 범위가 전체가 넓은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이거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령 이거를 한번 리딩했다 하더라도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기출 주제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모든 수험가의 진리가 아니겠어요? 이제 9회차 정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출 데이터, 트렌드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이 기출 주제를 잘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모든 기출 주제를 자세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일회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 안에는 따라서 기출되었지만 그 안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외워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된다. 모든 기출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출제 빈도가 그중에서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고 암기하는 게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을 일단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수적인 부분을 확장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정책학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정책학의 경우에도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분야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분이라고 한다면 낯선 주제였지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된 부분만 잘 공부해서는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 데이터 외적인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강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수적인 부분을 확장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시중에 있는 공무원 기출문제집을 사셔가지고 그거 2000문제를 다 푸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공무원 행정학이랑 행정사 행정학은 엄연히 기출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 제가 공무원을 가르치니까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하신다면 부수적인 부분도 잘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끔. 그래서 기출 부분을 잘 공부하면서 부수적인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되 이 부수적인 영역을 공부하실 때는 강사의 판단하에, 그러니까 저의 판단하에 공부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면은 뭘 또 아셔야 되냐? 출제 경향을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의 범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출제의 범위를 살펴보면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론과 강론으로. 총론이라는 것은 행정학의 전반적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강론이라는 것은 각 파트의 세부적인 부분을 공부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정책학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해서, 조직론이라는 것은 조직관리 등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된다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저의 어떤 주관적인 그 얘기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범위가 고르게 나오는 거다. 그런데 전범위가 고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는 있어. 왜 그러냐면 각 파트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트렌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명심하세요. 일단 전범위를 잘 어느 정도 보는 건 필요한데 모두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70점에서 80점을 받기 위해서 저의 전반적인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봤을 때 올해, 그러니까 2021년이 있고 내년에 2022년이 있는 거죠. 두 개의 해를 두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올해의 경우에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이론들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본 이론 수업 때는 제가 적어둔 것처럼 기출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기출 중심. 자, 그러면 모든 기출 주제를 자세히 여기서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우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심화이론 때는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정해드리는 부수적인 주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만 이론만 배우고 문제 적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확인학습,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죠. 제가 기출 OX를 통해서 확인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2022년이 되면은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리큘럼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 일단은 문제집을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 부분, 그 다음에 예상문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기출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이 기출문제 주제가 총 9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죠. 9번 시험을 치렀으니까 행정사가 요 9회 기출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본격적으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드리는 부수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예상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사 시험에 이제 응시하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했죠. 1000명이 증가한 거면 여러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도 다소 어렵게 됐어요. 민법도 그랬고 행정학도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험이 약간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론 수업 간단하게 듣고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해드리는 거, 제가 정해드리는 임의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물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는 전체 모의고사라든가 뭐 특강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는 병행하세요. 자, 여기서 문제풀이를 병행하자는 것은 오지선다로 구성된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어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OX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접하면서 아, 이게 이런 포인트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인지해 나가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실제 지식을 인출해보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OX 같은 것 등을 통해서 내가 한번 문제풀이를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문제집 사서 절대 풀지 마세요. 제가 공무원을 가르치는 강사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갖다 드리는 것만 푸시면 돼요. 세 번째, 한 권의 이론서를 반복적으로 보세요. 간혹 이제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여러 권의 이론서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같이 좀 행정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책이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력이 오래됐으니까 책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행정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책이 바뀌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의 교재로 반복을 하세요.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에요. 네 번째, 저의 어떤 참고 수단을 제가 적어둔 건데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등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 사진인데요. 모바일로 네이버에서 체육진행정학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남길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되고, 뭐 아무 곳에나 남겨주셔도 제 핸드폰으로 뜨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PC 버전은 이제 체육진행정학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우측 상단에 여기 게스트란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글을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70점에서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올해의 1차 시험 결과는 어땠는가, 또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어떤가 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부디 올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